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진단과 전망을 유창기 평론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이 공개가 됩니다. 네.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기대감은 좀 더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12월에 일정 부분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급격하게 뭐 이상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뭐 중국 같은 경우 한 30% 정도 침투율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도 한 2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9%,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 외형 성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IRA 수정 법안이 좀 잘 나온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그 중국 죄송합니다. 미국 기업들하고의 그 전기차 전체 밸류 체인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이 좀 여기에 쉽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IRA는 결국에는 주요 완성차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그리고 현지에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한테 크레딧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정부도 상당히 좀 준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소재. 예,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이번에 이게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번에 그 배터리 광물과 핵심 부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서 완성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보조금의 지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총 최대 7,500달러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 시에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원재료 혹은 재활용 이쪽 부분이 3,750달러고요. 네. 그 부품 관련돼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러한 것이 한 3,750달러에서 총 최대 7,500달러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광물 조달국의 인정 범위를 네. 좀 넓혀질 것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제 생산 밸류 체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 쪽하고의 협업이 잘 되어 있고 네. 또 관련된 그 자원이 상당히 그 매장량이 높습니다. 리튬, 니켈 등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의 매장률이 높은데 IRA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핵심 광물의 40% 그리고 네. 2027년부터는 80%를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의 만든 제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하고 아르헨티나는 FTA 체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용을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미국 측에 가장 중점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광물의 조달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이 좀 범위가 넓혀진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IRA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관련해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나온다라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O는 미국 시장 공략에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이 보조금 수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가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부품 역시 제조 조립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이 아니라 전체 부품을 기준으로 좀 산정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그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생산 세액 공제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부품이 배터리 광물로 분류를 받는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인데 그렇겠죠. 광물이 그냥 부품으로 인정받는다라면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야 된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백서에서 내용을 본다라면 셀에서 원가의 비중이 높은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원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배터리 셀, 모듈 등의 부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음극재, 양극재는 이렇게 필요한 물질로 구성을 좀 하고 있어서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배터리 핵심 광물 같은 흑연 같은 경우는 생산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부품이냐 강물이냐에 따라서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펜이라는 디자인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볼펜 심은 비슷할 수 거의 한 곳에서 만드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럴 수 것이죠. 있죠. 네. 그러면 볼펜 심까지는 그 부품으로 인정을 해서 뭐 인정을 하지만 이 잉크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잉크마저도 생산국 부품이냐 원료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잉크는 그냥 부품이 아니라 원료로 인정을 한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도 상관없는데 잉크마저도 부품으로 인식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뭐 세트 업체라든지 양극재 소재 업체라든지 모두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우리나라의 현지 공장을 활용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과 네. 새로 공장을 짓는 것은 이중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관심도가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배터리 업체 사실 중국이 1위잖아요. 네. 그죠? 양적으로 보면. 그러고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건데 미국은 사실 중위권 밖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은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법안이고 특히 배터리 부분은 그렇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걸 원료이 광물이니 뭐 재료이 부품이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지는 건데 네. 거기에 따라서 K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감축법이 시행되면은 어쨌건 중국을 많이 배제하게 되고 북미 시장에선 적어도 K 배터리가 네.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과열 논란도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과연 성장성도 있고 대응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 좀 점검.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이번에 법안이 잘 통과가 되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결과치를 보여준다라면 뭐 화면에도 있지만 미국 시장 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캐파 성장이 2023년에는 43기가와트급에서 2030년에는 480기가와트 거의 10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유럽 관련해서도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한 132기가와트급인데 현재 수준은 한 2030년 되면은 한 757기가와트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다 맞다 틀리다는 말은 못하죠. 앞으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최근에 GM이 중국의 CATL하고 네. 합작을 하면서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었던 것도 있으니까요. 법안을 우회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양극재, 음극재의 그 사용량에 따라서 배터리의 그 용량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극재를 높이면서 배터리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가장 큰 판매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한 18% 정도 수준인데 중국이 한 30%, 예. 유럽이 38%인데 미국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 한 20% 이상 높아진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럼 미국은 왜 중국이라든지 유럽만큼의 침투율이 높게 나오지 못하느냐? 미국은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마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차로 최소 1시간 이상은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상당히 도시 간의 그 거리가 긴 부분, 이동 거리가 긴 부분들이 좀 배터리 있고 용량이 문제군요. 그렇죠. 용량이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보급된 지 한 10년이 넘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여전히 그 충전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 정부랑 협의를 한 게 테슬라의 충전기를 다른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개인 집에서 충전기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중 그 이용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의 비중이 높아요. 세단보다는. 네. 근데 픽업 트럭은 세단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업체들한테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침투율은 낮고 또 그 세단보다는 픽업 트럭의 비중이 높은데 픽업 트럭에서는 배터리 수요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가 이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은 IRA뿐이 아니라 2021년 8월 달에 전기차 산업 발전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미국의 신규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예. 이게 뭐 무조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요 완성 업체들이 전기차 그 모델들을 새로 막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 기아가 전기차 모델이 한 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상당 부분이 중저가 브랜드들 모델이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고가 모델들이 많이 있어서 보조금을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근데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현대 이런 기업들이 약간 중저가 모델들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판매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런 보조금 것들이 혜택이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장 경쟁 업체는 중국 업체인데 네. 이 중국을 좀 노골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든 미국이든 유럽은 CRMA 법안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 진출이라든지 증설에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너무 어떤 기대감으로 장밋빛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기반해서 예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도 좀 기대가 좀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자동차 종류 판매 비중들, SUV라든지 픽업 트럭, 승용차 비중이고 미국의 그 자동차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거의 월등하게 높습니다. 최소 뭐 50%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IRA 그 수정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도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주식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알 정도면은 그건 상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코 프로비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과열된 거라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뭐 충분히 지금 이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시장에서는 좀 정말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여전히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2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최근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만 원 하던 것이 한 49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네. 에코프로 BM도 한 23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엄청나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2조 8천억, 에코프로 BM이 22조 7천억, 그리고 이제 다른 소재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LNF도 10조 3천억, 포스코 케미칼이 20조 6천억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주요 증권사들의 그 목표 가격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예전 가격이니까요. 네. 에코프로는 16만 원이고 에코프로 BM도 16만 8천 원이에요. 이미 뭐 이미 몇 그러면은 그 배를 몇 배를 넘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새로 수정된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뭐 사계절로 평가한다면 지금 여름이다. 그래서 조금 좀 비싸지 않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또 네. 반대로 또 해석하는 부분들은 월가의 전설로 꼽히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주식의 고평가를 논할 때 우리가 보통 PER을 많이 따집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주가 해서 수익을 따지죠. 현재 수익이 주가 시가총액의 몇 배, 시가총액이 현재 수익의 몇 배냐 해서 PER이 한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비싸다고 좀 평가를 하는데 뭐 이미 뭐 100배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네. PER로 보면 좀 비싸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장률을 고려한 투자지표 PEG, 주가 수익 성장 비율로 좀 분석을 한다라면 피터 린치의 기준에서 본다라면 한 1.5배 정도까지는 비싸지 않다. 적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 비율을 앞으로 성장률하고 비율을 나눠서 그 기준을 뽑는 것인데 네.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 1배 정도? 1배에서 1.5배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범위 내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성장률을 감안한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감안하면 아주 비싼 건 아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이만한 그 성장을 보여주는 섹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서도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예. 반도체 업황은 지금 계속 안 좋아서 삼성전자마저도 뭐 적자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어떤 업종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하는 섹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계속 영원히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네. 최소 뭐 한 5, 6년 이상은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아주 비싸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26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적정한 시가총액을 한 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2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22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많이 오른 쪽 말고 좀 덜 올라왔거나 앞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바로 그거.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은 좀 듣는 얘기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뭐 NFC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제 배터리 용량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량.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은 주행거리 그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00km 내외거든요. 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라서 500은 돼야.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게 되면은 아무리 고속 충전이라고 하더라도 30분 정도는 그쵸.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네. 있다 보니까 그 용량을 좀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NCM이라든지 뭐 NCA 뭐 등등의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해서 개발을 이미 해놓은 게 있고 좀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동박이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알루미늄박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최근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DI 동일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은 것도 있었고,
망간, 뭐 코발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오히려 망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태경산업이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도 길게 본다라면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제 폐배터리 쪽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처리해야 있습니다. 되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 원료 관련해서 광물 관련해서의 비중을 미국산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 FTA 국가들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네. 이 그 원료 광물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거를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해야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정말 어떻게 운행하냐에 다르겠지만 한 7년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배터리 수명을. 그러면은 보통 차량은 15년 이상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 한 번은 바꿔야 되네요. 한 번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뒤에부터는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인데 폐배터리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환경 오염을 상당히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시장이 폐배터리 쪽에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 부품주 쪽 결국에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되니까 배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죠.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데 배터리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은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UST라는 회사는 하이브리드 분리막 쪽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소외를 받았었거나 앞으로 주목받지 못했었던 섹터를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형 그거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 리스트 중에서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나오실 거예요. 다시 보기도 하고 다시 적기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창희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